재단 보존사로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했다면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태일을 우리가 그런데 그 뒤에 이 좌파 세력이 전태일을 우상화해가지고 오히려 전태일을 이용해 우상화가 나쁜 겁니다. 우상화가 나쁘지 인간 전태일은 여기 남 교수가 쓴 것만 해도 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위해서 불사르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몸을 불사른다는 것은 또 거기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기독교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유명한 문장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헛것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분신 자살해도 증오심으로 하면은 그 아무 헛것 좌익들이 하는 분신 자살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증오심으로 또는 거짓말에 선동돼가지고. 그러나 전태일의 분신 자살은 그런 분신 자살이 아닙니다. 그 분신 자살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 또 이 순간에 전태일 머리에 무슨 주체사상이나 계급투쟁론 이거나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이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성공은 어머니가 많다고 그래요. 자꾸 그 뒤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하고 전태일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성공에는 어머니가 많다.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을 연구를 할 때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거하고 드러난 문서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실제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그걸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태일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추억도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1976년에 포항 석유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논문을 하나 썼다가 1976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한 거 기억나시죠? 그건 잘못된 발표입니다. 석유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오원철 씨가 잘 아는데 육성에서 들어간 석유를 나온 걸로 잘못 오고 그때 이제 정보부가 시주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문을 썼더니 그것 때문에 제가 있던 신문사에서 해고가 돼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부산에 국제상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양정모 씨가 운영하던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공장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었어요. 거기에 기획실에 제가 취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입사시험 쳐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제가 여공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만 명 중에 여공들이 70%였어요. 70%. 77년입니다. 여공들의 70%의 또 70%가 나이가 17세 이하였어요. 17세 이하인데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요만한 하숙집에 열몇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살고 하는데 아주 참 뭡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몸이 아픈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특히 폐결핵 걸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기자적 정의감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경영자들한테 이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이거는 난 또 기획실에 있으니까 그 경영자 회장들을 하고도 잘 알고 양쪽을 다 아니까 이거는 좀 이런 상태는 안 되겠다 하는 울분을 느꼈던 게 바로 전태일 씨가 느꼈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거를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본다든지 선입감 틀을 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진영논리라든지 좌우 여기로 가서 어떤 인간을 그 틀 속으로 딱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러나 그게 사실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친농민적, 친노동자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는 게 중요하죠.
표절하게 경험하고 더구나 좌파적 이념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 다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보면서 양쪽을 다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성장과 균형 분배를 다 맞추는 정책을 쓸 것이냐 하는 여기에 슬기를 지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관성, 그 일관성은 이념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이념이 있으면 일관되게 갑니다. 이념이 없으면 요새 새누리당에 있다가 뛰쳐나간 사람이 무슨 바른정당인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낭패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좌파가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결국 좌파 앞잡이 노릇한 거 아닙니까? 좌파와 싸우는 대통령을 좌파가 손잡고 몰아냈어요. 근데 왜 그래 됐느냐? 거기 간 사람들 한번 면면을 보십시오. 오늘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인터뷰했는데 유승민 이 사람들 내 입에 담기도 싫지만 10명 이상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아버지가 국회의원 한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비겁해지느냐? 그것은 쉽게 얻은 권력은 쉽게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몸으로 아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촛불 시위가 겁이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은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날 때 뭘로 버티느냐? 가치관으로 버팁니다. 이념으로 버텨요. 이념 무장이 된 사람이면 촛불 시위가 아니라 횃불 시위를 해도 저놈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딱 버틸 수 있지만 이념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거기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또 그 공산주의를 어떻게 요리하면 된다는 이념 무장과 실천 이론이 다 겸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경제 정책이 일관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자주 자유로 가는 이 일관성을 이분은 18년 동안 계속 밀고 나갔어요. 일관성이 없으면은 사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래서 이념적 일관성, 그것을 뒷받침한 인격, 성격의 일관성, 이 합쳐져서 이런 유 교수가 말하는 그런 근사한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